자, 여러분, 면접 대기실에서 이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른 자세일까요? 물론 교실에서도 이러면 안 되죠. 면접 대기실에선 더더군다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자, 우리 바른 자세로 한번 앉아볼까요? 네. 바른 자세 잘 보이죠? 저렇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 친구 굉장히 즐거워 보이는데 이게 면접 대기실에서 하는 바른 행동일까요? 자, 저렇게 큰 소리로 영상을 틀어놓고 보거나 춤을 추거나 아니면 통화를 하는 것은 면접 대기실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입니다. 자, 휴대폰은 끄거나 아니면은 진동으로 해놓고 여러분 주머니나 가방에 넣어두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발달 장애인 훈련센터에서 온 김주현입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에서 살고 자, 있습니다. 지금 저 친구는 자기소개 연습을 하고 있어요. 물론 면접 대기실에서는 소리를 내서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친구는 시범을 보여준 것 뿐이고 여러분 노트를 속으로 조용히 읽으면서 자기소개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다가 여러분 조용히 준비를 하다가 여러분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순서가 되면 그때 조용히 들어가면 됩니다. 4번 김주현 씨 나오세요. 네. 면접실이에요. 모의 면접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모의 면접이란 것은 여러분이 면접을 보는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면접관이고요. 이제 김주현 선생님께서 면접 보는 학생으로 한번 역할을 해주실 거예요. 잘 보세요. 김주현 씨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김주현 씨 한번 자기소개 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발달 장애인 훈련센터에서 온 김주현입니다. 저는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19살이고 저는 어머니, 아버지, 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의 장점은 적극적이고 밝은 미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취미는 주말에 야구를 보는 것입니다. 저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다면 항상 열심히 일하는 태도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굉장히 잘했죠. 물론 중간에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생각이 안 나면 멈추고 다시 시작해도 됩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가 말한 면접의 과정 중에서 자기소개 이후에 이루어지는 면접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면접 질문은 여러분들이 면접관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는 내용을 얘기해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알려드릴 질문은 그냥 이런 게 나올 거예요 라고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 선배들이 면접할 때 다 받았던 질문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모의고사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내용들도 다 노트해서 여러분들이 면접 직전에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노트를 면접장까지 가져가서 대기실에서 읽고 다시 복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중요한 문제들이니까 여러분 주의 집중해서 들으시고 노트 하세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가 마치고 나면 면접관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혼자서 회사에 출퇴근을 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씨 혼자서 출퇴근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오늘 여기 올 때 어떻게 왔나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어떻게 왔냐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올 수 있는지 아니면 뭘 타고 왔는지 설명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듣고 싶은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이고 혼자서 지하철이나 버스로 서울 시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면접관들은 대부분 그걸 모르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적장애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지를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 지하철 지도 한 장만 있으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네, 혼자서 출퇴근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돼요. 자, 가끔씩 그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회사를 처음 가봤기 때문에 이 회사는 처음이라 가는 길이 낯설었어요. 그래서 오늘 갈 때는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같이 동행했는데 내일부터 만약에 혼자 와야 되면 나 혼자 올 수 있을까?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걱정 절대로 필요 없는 걱정이에요. 여러분들은 한두 번 연습하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출퇴근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자신 있게 혼자서 출퇴근 가능하다고 얘기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자가 통근에 대해서 부속적인 질문으로 여러 가지로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온 길을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지하철을 이용했으면 지하철, 버스를 이용했으면 버스를 예를 들면 집에서 나와서 10분을 걸어서 제기동역에서 1호선을 타고 어디서 또 갈아타고 이 과정을 쭉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세히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퇴근을 하게 되는 경로를 면접하기 전에 미리 파악을 하고 필요하면 메모를 해서 머릿속에 암기를 하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출퇴근 경로는 확실하게 파악해 두세요. 자, 여러분 흑성역에서 탄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9호선을 흑성역에서 타요. 그 다음에 노량진역에서 1호선을 갈아탑니다. 1호선을 타고 쭉 와서 제기동역에서 내리죠. 내려서 1번 출구로 나와서 서울 발달장애인 훈련센터까지 걸어오죠. 자, 선생님 지금 흑석동에서 제기동 센터까지 오는 방법을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면접 보러 가게 되는 회사는 또 다르겠죠. 그럼 그것에 맞춰서 미리 경로를 파악하고 이렇게 몇 호선을 갈아타고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면접 질문에 대해서 실제 답변하는 모습을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우리 주연 씨 혼자서 출퇴근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온 방법 한번 길 설명해 볼까요? 저는 목동역에서 5호선을 타고 종로 3가에서 갈아타서 1호선으로 다시 타고 그러고 나서 제기동역에 내려서 쭉 걸어서 왔습니다. 아, 네, 잘했네요. 그러면 앞으로 혼자서 출퇴근 가능한 거죠? 그럼요. 네, 시간은 대강 얼마나 걸리나요? 한 1시간 조금 안 되게 걸렸던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다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건가요? 이것도 꼭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회사에 들어갔어요. 회사에 가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게 업무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네, 이 경우의 정답은 직속 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입니다. 직속 상사가 누굴까요? 자, 여러분이 회사를 가게 되면 여러분을 담당하는 선배 직원이 있어요. 여러분이 일이 익숙해질 때까지 일을 가르쳐주고 여러분 회사 생활이 적응되도록 도와주는 직원이 있어요. 그 선배 직원이 여러분의 직속 상사입니다. 가끔씩 이 질문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해보면 사장님한테 얘기해요 이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회사에는 계통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순서와 절차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무시하고 사장님한테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만약에 고등학교 때를 생각해 봅시다. 반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교장실로 바로 가나요? 아니죠. 본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일단 담임 선생님한테 상의를 하고 그러고도 해결이 안 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고 사장님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사장님은 여러분이 언급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약간 헷갈리는데 회사에서 동료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라는 아주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면이었죠. 이거하고 약간 다르게 회사에서 동료 사이에 여러분하고 같이 일하는 근무하는 사원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이거의 정답은 뭘까요? 예, 물론 직속 상사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성인이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학교 다닐 때 친구하고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렇죠. 일단은 대화를 해봐야 되죠. 문제점이 뭔지, 서로 잘못한 게 뭔지 대화를 해보고, 그러고도 여러분들의 힘으로만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는 담임선생님한테 가는 거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인이니까 일단 동료하고 대화를 잘 해보고, 그러고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아까의 1번의 정답하고 같아요. 직속 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주연 씨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될까요? 직속 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네. 자, 그러면 만약에 회사를 다니다가 동료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먼저 동료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그게 잘 되지 않으면 다시 직속 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네, 잘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직속 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문제인데, 자, 여러분이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려고 일어났어요. 근데 몸이 아파요. 더더군다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예민한데 몸에 열이 나요. 자, 그러면 면접관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아침에 출근하려고 일어났더니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할 건가요? 라고 물어봐요. 자, 그러면 예전 같으면은 굉장히 답은 간단해요. 회사에 전화를 해서 직속 상사를 찾아서 몸의 상태를 설명을 하고 병원을 들러서 가는 것을 허락받거나 아니면 결근을 허락받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 아프니까 그냥 회사 안 갈래 하고 통보도 없이, 그러니까 연락도 하지 않고 전화도 하지 않고 빠진다면 그건 무단결근이 돼요. 무단결근이나 무단조퇴, 회사에서 일하다 아무 말도 없이 나오는 거, 이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거예요. 회사 다니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자, 절대로 회사에 다니면서 하면 안 되는 일, 첫 번째 지각하면 안 돼요. 두 번째 무단결근이나 무단조퇴를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면접관께서 만약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아프면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요즘 현재 상황에서는 당연히 출근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근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다시 답을 정리할까요? 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프면 어떻게 할 건가요? 라고 하면 열이 나면 보건소에 전화를 해보고 보건소에서 하라는 내용을 회사에 전화를 해서 알리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주연 씨, 아침에 출근하려고 일어나 봤더니 몸이 너무 아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출근 전에 직속 상사에게 전화를 하여 저의 증상에 대해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직속 상사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병원에 들렸다 가거나 또는 결근을 하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요즘은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죠.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열이 있다. 그러면 물론 회사에 먼저 연락을 해야 됩니다. 회사에 몸의 상태를 알리고요. 열이 나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먼저 연락을 해서 보건소에서 하라는 대로 여러분 하면 됩니다. 여러분, 가끔씩 회사에서 급여를 얼마나 받고 싶은가요?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질문을 수업 시간에 해보면 우리 친구들이 가끔씩 뭐 100만 원이요, 200만 원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자, 정답이 뭘까요? 물론 많이 받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받는 급여가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회사에서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급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 다음에 돈에 대한 개념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2020년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최저시급은 얼마일까요? 네, 맞아요. 8,590원이죠. 여러분 만약에 급여는 얼마나 받고 싶어요? 라고 묻는다면 그것에 대한 정답은 최저시급 이상 받고 싶습니다가 정답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최저시급 이상 받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면접관이 그래요? 그럼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알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본인이 최저시급 이상 받고 싶다고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재 8,590원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년 되면 이건 또 바뀔 거예요. 그때 가서는 바뀐 임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급여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러분이 대답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월급, 주급 이런 것들을 급여라고 합니다. 시급도 있죠, 물론. 자, 급여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주연 씨, 급여는 얼마나 받고 싶으신가요? 최저시급 이상을 받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최저시급 얼마인지 혹시 알고 있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8,590원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현재 시급은 8,590원이 맞아요. 내년이 되면 또 바뀔 테니까 그때는 그때 가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취업을 해서 하루에 4시간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면 9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결정이 난 것이지만 지금 면접관이 여러분들한테 급여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급여에 대한 개념이 있는지, 돈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질문은 본인의 장애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혹은 발달장애라고 하죠. 이 중에서 대답을 하면 되는데 본인의 장애에 대해서 그러자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본인의 장애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되고요. 가끔씩 이런 질문을 받게도 됩니다. 본인의 장애가 선천적인가요? 후천적인가요?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말이 조금 어렵죠. 선천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가 선천적 장애예요. 특별히 중간에 어디가 아프다거나 사고를 당해서 장애가 생긴 경우 말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던 경우를 선천적 장애라고 합니다. 후천적이라는 건 뭐냐면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어떤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병을 앓았다든지 해서 후천적으로 장애가 생긴 경우예요. 자, 본인이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모르고 있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정확치 않을 때는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여쭤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선천적 장애인지 후천적 장애인지까지 파악하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 지금 면접관이 여러분의 장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이미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이 장애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다만 본인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본인에 대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이유는 전혀 없고요. 장애가 있는 게 잘못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본인의 장애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본인의 장애에 대해서 회사에 잘 설명할 수 있으면 나중에 업무 배치를 받거나 할 때 배려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다 특성이 있잖아요. 그쵸? 나는 힘쓰는 일은 잘하지만 외우는 건 어렵다.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배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장애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우리가 지적장애, 발달장애 혹은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죠. 물론 면접관도 이미 여러분들이 장애가 있다는 걸 알고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하면 되고요. 오히려 본인의 장애에 대해서 숨기려고 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해서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장애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주연 씨, 본인의 장애가 어떤 장애인지 알고 있나요? 저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 장애가 혹시 선천적인가요? 후천적인가요? 저는 선천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본인이 어떤 거는 잘할 수 있고 어떤 거는 잘 못하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저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조금 기억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긴 하지만 이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한테 어떤 일을 시켜주신다면 꼭 메모해서 까먹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